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신의균의 군사TV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또 새로운 용의 기운 잔뜩 받는 내년이 되시길 바라고 내년 한 해도 우리 신의균의 군사TV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께 매일 새로운 군사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100년을 쓰게 되는 100년의 폭격기죠. B-52 폭격기 최신사양 J사양으로 개량하고 있는데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량으로 쏠 수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캐리어로 만들겠다라는 업그레이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게 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대만의 이 호위함이죠. 캉딩급. 이 캉딩급이 생긴 건 뭐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으니 그럴싸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캉딩급은 완전히 그냥 뭐 정말 허접한 군함이에요. 생긴 거하고 완전 달라요. 이 캉딩급이 탈퇴 환골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야욕으로부터 어떤 성능으로 지키게 될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이 캉딩급은 우리 광개토 대왕급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군함이기 때문에 참조할 점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만 해군의 실질적 주력 전투함이지만 중국의 압력과 프랑스의 배신으로 반쪽짜리 전투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캉딩급 호위함이 대폭 개량된다는 소식입니다. 계획대로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황골 탈퇴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전망입니다. 대만 해군이 1996년부터 6척을 도입한 캉딩급 호위함 6번함 청도함을 시작으로 성능 개량 공사에 돌입했으며 2030년까지 6척이 모두 개량돼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대만 국방부가 12월 28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올해부터 431억 6천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조 8,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캉딩급 6척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최초 개량되는 청도함은 개량 완료 후 실전 배치까지 3년간의 시스템 평가와 검증 작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라파에트급 호위함의 껍데기만 구매하고 무장과 전투체계는 개별 구매해 장착한 기형적인 전투함인 캉딩급은 만재배수량 3,600톤급의 전투함인데요. 76mm 함포와 아음속 슝펑2 함대함 미사일 8발, 구형 사이드와인더의 함대공 버전인 C-체퍼러를 주력 무장으로 삼고 있어 체급에 비해 전투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만은 캉딩급의 레이더와 전투체계,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고 C-체퍼럴 발사기를 철거한 뒤 여기에 슝펑3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장착되는 자국산 수직 발사관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기존 대함미사일 자리에는 경사 발사관에 탑재되는 방식으로 티엔첸2 함대공 미사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슝펑3는 마하 2.5의 속도로 최대 40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고, 티엔첸2는 공대공 미사일을 함대공 버전으로 개조한 30km급 단거리 방공무기인데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어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만이 캉딩급 호위함 6척의 개량을 마치면 이 호위함은 기존 모델에서 지적됐던 문제점 대부분이 해결될 전망인데요. 야심차게 진행되는 이 개량 사업 부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생긴 거 잘생겼죠.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1996년에 이 배가 나왔으니 1998년에 나온 우리 광개토보다 더 잘생겼죠.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실 이 대만은 우리 울산급 호위함을 살려고 했다가 대만이 울산급 호위함 같은 이런 호위함 6척을 살려는 걸 보고 프랑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스톱, 우리 거 사라. 라파에트 멋지잖아 해서 이 라파에트를 사기로 했는데 이제 울산급은 끝났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또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아니 프랑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하고 무역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해서 중국의 압력으로 프랑스가 손을 들고 그냥 배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투체계, 무장 이런 거는 이제 미국제를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안 맞는 거죠. 미국도 당시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허접한 이런 무장만 장착을 해줬는데 정말 기가 차게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CHFR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사이드와인더 초기형이에요. 사이드와인더 AIM-9D형을 지금 이 함정형으로 만든 건데 이게 뭐 밑에서 슉슉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4발 장전되어 있습니다. 4발 다 쏘면 끝이에요. 예. 함대공 무장이 4발로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전하려면 사람이 들고 와서 갖다 꽂아야 되는데 뭐 전투 중에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드와인더 9D 같은 경우는 너무 초기형의 사이드와인더라서 이 목표물의 정면 아니면 조준이 안 돼요. 시크 각도가 거의 막 1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구형 미사일 갖다 놨으니 저기 헬기라도 오면 헬기가 군함이 선회하는 것보다 더 빠르죠. 물론 이것도 뭐 돌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조준도 힘들어요. 이런 거 달랑 4발.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20mm 펠랭스 CIWS 갖다 붙이긴 했는데 그리고 뭐 이 오토멜레라 76mm 함포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함대함 미사일은 하푼 그랬다가 이제 이 숭펑 2를 갖다 붙였는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겠다. 1996년부터 만들었는데 그 중에 6번함 제일 새거 그거부터 개량 작업해서 일단 3년 동안 시험평가 해보고 그리고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싹 밀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진작에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지금 뭐 내년, 내후년 중국이 대만 침공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작업하면 아무리 허접한 군함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안보 공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티엔첸2 같은 경우는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이죠. 이걸 이제 함대공 형식으로 해서 3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스트 장착한 티엔첸3 나오는데 앞으로는 또 그것도 갖다 붙이겠죠. 사거리가 그거 이제 10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슝펑3 이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인데 마하 2.5의 속도로 400km를 날아가요. 이거 대단히 위력적이겠죠. 이걸 진작에 했으면 되는데 이제서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1996년 처음 나왔죠. 이 시기에 이 동아시아 지역 또는 이 지역에서 나온 군함들이 비슷한 군함들이 있습니다. 호주의 안자급. 이 안자급은 독일의 메코를 가지고 와서 만든 배죠. 안자급. 그리고 싱가포르의 포미더블. 바로 이 라파에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광개토대왕급. 세척. 이렇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고 자,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경제력이 비슷하죠. 싱가포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호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그런데 그 호주도 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든 안작 이거 정말 성능 엄청나게 구렸는데 이걸 지금 거의 황골탈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도 계속 씁니다. 싱가포르 포미더블 이 6척을 엄청나게 강력한 버전으로 완전히 그냥 거의 이지스급 방공함 버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거의 지금 30년 다 돼가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계속 쓰겠다 이거예요. 방공함으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이 우리 광개토대왕보다 성능이 훨씬 못했던 이 대만의 캉딩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30년 지금 다 돼가는데 그걸 앞으로 훨씬 더 길게 쓰겠다라는데 우리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세척 업그레이드 계획 없죠. 그리고 지금 30년 다 돼가죠. 그러면 요거 퇴역하고 다른 거 사야 되겠다라고 지금 주판 굴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함 가져간 우리 퇴역한 군함 가져간 필리핀이다 어디다 베트남이다 잘 쓰는데 우리는 왜 못 씁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호주, 싱가포르 업그레이드해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취획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30년만 쓰면 더 이상 못 쓴다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굴려서 다른 해군은 그냥 뭐 놉니까? 특히 대만은 완전 놉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좋은 무기 갖다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나 국민의 세금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광개토대왕 세척 저런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쓰다가 퇴역하는 이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된 군함을 만들자. 여기 척당 3천억 원 투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개토급 만들 때 3천억 들었는데 여기다 3천억 투자해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배꼽이 없어서 지금 이럽니까? 업그레이드 해서 더 길게 씁시다. 두 번째입니다. 현형 B-52H 전략 폭격기를 B-52J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는 미 공군이 B-52J에 또 다른 성능 개량 항목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폭격기를 극초음속 미사일 캐리어로 만들어 치명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중국과 북한에 대단히 위협적인 플랫폼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B-52J 폭격기의 장거리 타격 치명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 폭격기를 현재 개발 중인 공중발사 극초음속 무기 HACM 대량 투발 플랫폼으로 운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시각 12월 28일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B-52H에서 B-52J 사양으로 개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폭격기들이 높은 중량의 신형 무기체계를 무리 없이 탑재할 수 있도록 신형 무장장착 파일론 구매 사업을 정식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용 SUU-67A 파일론이 하나의 파일론에 최대 6발의 제즘이나 AGM-86B를 탑재하는 것이 한계라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용 파일론은 각각의 무게가 약 1.43톤인 AGM-86B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으로는 이보다 더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HACM을 다른 미사일과 동일한 수량만큼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이 미 공군의 판단입니다. HACM은 AGM-183A 에로우가 사실상 취소되면서 미 공군의 유일한 공중발사 극초음속 무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크램젯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최대 1600km 사거리를 구현하고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한 발당 중량이 1.5톤에서 2톤 사이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은 파일론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B-52J 폭격기의 미사일 탑재 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 조달되는 파일론은 제즘과 동일한 수량의 HACM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B-52J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공군은 내년부터 B-52J 시범 배치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 HACM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속적인 개량으로 환골탈태할 B-52J 그 성능에 정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에로우죠, 에로우. 마하 20.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취소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스크램젯 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마하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ACM 이걸 이제 장착하게 될 텐데 성능이 에로보다 떨어지니 당연히 물량으로 또 때려야 되겠죠. 몇 발은 요격된다 치고. 그래서 이 B-52 같은 경우에 B-52H가 지금 제즘 20발 장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즘보다 지금 만드는 HACM이 더 무겁다는 거죠. 몇백 킬로그램씩. 그러면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파일런에 똑같은 수량의 20발을 못 단다 이겁니다. SUU-67A라는 이 파일런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3발 묶었죠. 그리고 뒤에도 또 한 줄 있습니다. 2줄로 해서 6발을 한 개 파일런에 이렇게 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43톤이니까 이 미사일이. 그런데 HACM은 1.5에서 2톤이다 이겁니다. 뭐 몇백 킬로그램 차이 아닌데 뭐 아니죠. 큰일 나죠. 이제 이 항공기는. 그래서 이 파일런을 더욱더 강력한 파일런을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수량의 20발을 장착할 수 있는 이 파일런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B-52J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B-52 폭격기가 지금 이 2020년대에 개량을 해서 202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또 한 30년 쓰겠죠. 그러면 결국 100년 사용되는 폭격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바로 HACM 1600km 정도의 사거리 그리고 마하 5에서 6 정도의 속도 성능을 구현하는 거기다가 스텔스를 구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20발을 장착하고 날아다니면 정말 무섭겠죠. 상대는 누구냐?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리고 그 중국의 똘마니 북한이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극초음속 미사일 20발 완전히 그냥 평양에 때려박는 이런 B-52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능 개량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자, 2024년 계속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